금형과 주조, 열처리 등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본격적인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이 충분한 검증 작업 없이 사실상 실험과 같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의 문제점 집중 보도합니다. 시장과 군수 등 단체장들의 갑질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구시대에 머물고 있는 공직자 문화를 살펴봅니다.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빙초산 테러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형과 용접, 주조 등 6대 기초산업을 흔히들 뿌리산업이라고 말합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이 뿌리산업의 비중이 90%에 달할 정도인데요. 자동차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가 뿌리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금속 재질의 금형 틀에 액상의 플라스틱을 주입해 자동차용 전기장치 부품을 생산하는 초정밀 금형 업체입니다. 유럽이나 일본으로 납품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20%가량의 매출 신장을 이뤘습니다. 이 업체처럼 최근 광주에 기술 첨단화 고도화 업체가 늘면서 금형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대체적으로 좀 기업들이 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하는 데는 좀 유리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형을 포함해 주조와 열처리, 용접 등 6대 기초산업을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된다고 해서 흔히 뿌리산업이라고 말합니다.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뿌리산업의 비중이 90%에 이를 만큼 제조업의 성장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50개 업체가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뿌리산업 전시회에서 광주시가 올해를 뿌리산업 진흥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유입니다. 뿌리산업을 튼실하게 키워놓으면 자동차나 가전 등 종합제조업체의 유치가 유리하고 친환경 자동차 도시 실현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뿌리센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더욱 이 부분들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로 가는 선도 도시에 그야말로 뿌리 기반이 될 수 있는 근간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국비와 시비 100억 원이 투입된 광주 뿌리산업 기술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기술 고도화와 신제품 개발 지원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오는 2018년까지 뿌리 기업 규모를 7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생산액은 14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를 인양하는 건 전례가 없고 아주 어려운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MBC가 입수한 해양군안 컨설팅 업체의 내부 자료를 보면 이 세월호 인양 작업이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사실상 실험과 같은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을 지원하는 센첸하오호입니다. 지난 4월 4일 해양수산부와 상하이셀비지, 해양군안 컨설팅 업체 TMC가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의 기술적인 문제와 일정, 염려되는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TMC는 이날 논의를 10장 분량의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그냥 늘상적으로 회의를 하니까요. 같은 공간에서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이들이 장시간 논의한 주제는 슬링 테스팅으로 와이어와 로프 등 인양용 자재의 검증 여부였습니다. TMC는 해양수산부의 인양 장비가 무게를 버티지 못할 것에 대비해 실험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셀비지는 실험을 로프를 만드는 회사의 몫으로 돌리고 직접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양의 가장 중요한 공정이었던 세월호 선수들기에 쓰이는 인양용 와이어가 버틸 수 있는 무게 계산도 당시 잘못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오븐 와이어가 추가될 것을 확인해. 공교롭게도 세월호 선수들기 작업에서 예상보다 큰 하중으로 인해 5개 중 2개의 와이어가 세월호 선체를 파고들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들이 모여 회의를 한 시점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열흘가량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인양 공정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해양수산부는 100% 인양 성공을 자신하고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이어서 양현승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가 7월쯤 세월호의 선체가 모습을 드러내게 될 거라고 밝힌 건 지난 4월 14일. 그런데 이로부터 불과 열흘 전 해수부는 TMC 상하이셀비지와 만난 자리에서 인양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결론을 냈었습니다.
인양 장비 검증도 안 됐고 일정상 확신도 없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해수부는 100% 인양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우리 해수부 장관님부터 모든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실패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최근 선수 들기 과정에서 와이어 일부가 세월호 선체를 파고들자 하중 예측에 오류가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 작업 시작부터 세계적 성급인 노르웨이 성급협회의 검사 기준에 따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양을 맡은 상하이 셀비지는 노르웨이 성급협회가 제안하고 있는 전체적인 기준은 따를 뜻이 없었습니다. 당시 TMC의 문서는 선수 들기 작업 이전에 하중 계산을 마칠 수 있는지 여부와 인양 장비들이 무게를 견디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희생자 가족들은 그동안 인양 작업의 기초로 삼은 하중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해수부는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으신 분일까요? 최근 불거지는 단체장과 단체장 부인의 갑질 행태를 보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시대착오적인 공직자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금으로 된 생일 선물과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생일 잔치. 해외 출장 때마다 쥐어준 현금. 간부급 공무원들이 건넨 이런 상납성 선물을 단체장들은 거절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사무관 이상 또 서기관 승진 이런 것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성금품을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 취급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갑질은 단체장 부인에게서도 발견됐습니다. 나주시장 부인은 1년 5개월간 200여 차례 여성 공무원을 수행원처럼 부렸습니다. 해당 직원은 부인이 호출하면 출장계를 내고 개인 차량을 끌고 나가 운전부터 의전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단순히 관행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러한 인식들, 그리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의식들, 이런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으로 궁궐 같은 집을 지은 단체장도 있습니다. 전임 보성 군수는 재임 당시 무려 7억 원을 들여 초호화 한옥 관사를 완성했다.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300평에 달하는 규모의 군수를 위한 골프 연습시설까지 갖췄던 이 호화 관사는 현재는 이순신 교육관으로 활용 중입니다.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문제없다며 이어온 관행 뒤에는 단체장이 주민과 공무원 위에 군림한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깔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헤어지자고 말한 동갑내기 여자친구의 직장까지 찾아가 빙초산 테러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을 상대로 한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빙초산을 손에 든 한 남성이 휴대전화 매장에 들어서더니 한 여성에게 마구 뿌려댑니다. 구속으로 몰린 여성이 이리저리 피해보지만 37살 박모 씨는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빙초산을 수차례 뿌립니다. 헤어지자고 한 말의 격분에 동갑내기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빙초산 테러를 저지른 겁니다. 박 씨가 뿌린 빙초산을 맞은 피해 여성은 얼굴과 팔다리 등에 1, 2도 화상을 입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옆에서 무장판 소리가 나서 제가 나갔었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그랬는데 그쪽으로 뛰어가시더라고요. 여직원분이. 테러 전에도 수차례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직장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려 피해 여성은 지난달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전화를 안 받은 것 때문에 싸운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오늘 그 피해 장소 그 매장에 와가지고 그날도 갔더니 이렇게 뭐 핸드폰 깨고 그런 행패를 부렸다. 넉 달 전 화순에서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10대 소년 사건부터 전화를 마음에 안 들게 받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마구 구타한 의전원생 사건까지 여성을 상대로 한 남성들의 데이트 폭력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4달간 광주 전남에서만 데이트 폭력으로 구속된 남성은 7명, 형사 입건된 사람은 143명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학 진학 준비에도 바쁜 고3 학생들이 공동 창작 소설을 써내 화제입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자신을 낳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와 바빠서 대화할 시간도 없는 의사 아버지.
비상 상황을 뜻하는 이멀전시라는 표제를 단 소설은 외롭게 성장한 주인공이 최고의 의사가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그립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도 자주 등장하는 이 소설의 작가는 6명의 이과 계열 고등학생들. 공통적으로 의사 이쪽이 의학 계통에 관련된 진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럼 우리 이번에 한번 의학에 관련된 소설을 써보자. 지난해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생 책 쓰기 동아리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소설이 우수 사례로 뽑히면서 이를 책으로 엮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과 표현 방식 등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에 특히 더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학생들은 문집 수준이었던 초창기 책을 1년 동안의 토론을 통해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올 6월 국제표준 도서번호가 부여된 이 새 책을 공식 발행했습니다. 이런 의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환자를 진료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처럼 수많은 응급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삶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학생들. 지난 1년여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 한 권과 더욱 치열해진 삶의 목표의식을 함께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고독사와 함께 고령화 시대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노인 학대인데요.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난해 500건이 넘는 노인 학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노인 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친족에 의한 노인 학대가 전체 학대 사건의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 사이 자녀에 의한 노인 학대는 줄어든 반면 배우자에 의한 학대는 2배 이상이나 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배우자와 사는 기간이 길어지고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을 해서 고령자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일 예정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들은 고용 형태가 직접 고용으로 바뀐 뒤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본청과 출연, 출자기관 등에서 직접 고용으로 전환된 근로자 693명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8점으로 0.76점 상승했습니다. 밤사이 광주 전남에는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김은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종일 꾸물꾸물한 날씨가 이어지더니 후두둑 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후 늦게 시작된 비는 밤사이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광주 전남에 5에서 20mm가 되겠고 곳에 따라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등 요란하게 지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서해안부터 잦아들기 시작해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 중인 가운데 광주 전남은 이번 주 휴일부터 본격적인 장마권에 접어들겠습니다.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사흘 정도 빠른 것입니다. 또 마른 장마가 이어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장마 초반에 비가 많이 오겠고 후반으로 갈수록 비가 적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 다시 반짝 더위가 찾아오겠지만 장마 시작과 함께 올여름 때이르게 찾아왔던 더위는 그 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광주 문화방송은 몽골 TV5와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양 방송사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문화방송 최영준 사장은 광주 MBC는 대한민국 광주를 넘어 몽골을 비롯한 아시아로 눈을 넓혀가고 있다며 아시아적 가치를 구현하는 콘텐츠를 공동 제작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TV5는 공중파와 케이블, 인터넷 TV를 소유하고 있는 몽골 대표 민영 방송사입니다. 주식회사 하이트진로가 광주 사랑기금 3,300만 원을 광주시에 기탁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상반기 광주 지역에서 판매된 참이슬과 맥주 한 병당 2원씩 적립해서 만든 기금 3,328만 원을 광주시에 전달했습니다.
2010년부터 광주 사랑기금을 기탁해오고 있는 하이트 진로는 지난 3년 동안 1억 3,600만 원의 기금을 전달해왔습니다. 6.15 선언 26주년을 맞아 야권이 남북관계 개선과 6.15 정신의 이행을 일제히 촉구했습니다.